이번 영상은 서양사에 관심은 있지만 고대부터 시작되는 이 큰 흐름을 파악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혹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 정말 짧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한 영상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대 유럽 세계는 지금의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서부 지역과 그리스 본토를 아우르는 에게 문명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에게 문명은 해양 도시 문명으로 바다를 통해 여러 도시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노스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존재했는데, 이 중 미노스 문명은 크레타 섬에 자리 잡아 당시 선진적인 오리엔트 문명을 받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아직도 크레타 섬에는 미노스 문명의 크노소스 궁전 잔해가 남아있습니다. 미케네 문명은 그리스 남부에 자리 잡아 크레타 문명을 수용하며 성장했습니다. 이 두 문명은 철기를 사용한 도리아인에게 멸망했습니다. 한편 그리스 지역에는 작은 도시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지역은 평야가 없고 험준한 산이 많아 그 골짜기 작은 평지에 촌락이 형성되고 공동방어를 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하며 도시국가로 발달했습니다. 이 도시국가들은 폴리스라고 불립니다. 이 폴리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중심 언덕에 신전인 아크로폴리스가 위치해 방어기지의 역할을 겸했고, 광장 아고라가 존재해 정치 집회가 벌어지거나 시장, 재판에 쓰였습니다. 폴리스에 사는 시민들은 법에 따라 주권을 가져 자유를 누렸지만 노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폴리스들 중 대표적인 폴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그중 아테네는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 지중해 연안에 많은 식민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민도시들을 연결하며 해상무역을 통해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상공업을 통해 성장한 평민들은 그 돈으로 무장해 중장보병이 되어 군의 주력을 형성했습니다. 돈도 벌고 군의 주력이 되니 자연스럽게 평민들의 발언권이 강해졌고 곧 귀족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 대립을 막기 위해 솔론이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모든 부채를 말소시키고 부채로 노예가 된 자유민을 해방시켰습니다. 원래 노예였던 사람들은 빼고요. 그리고 시민들을 재산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해 정치에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많은 귀족들이 부채를 없애버린 솔론에게 불만을 가졌고, 재산을, 토지를 재분배하길 원했던 평민들은 재산으로 정치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양측의 대립은 더욱더 격화됐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는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입니다. 그는 귀족들을 폴리스에서 추방하고 귀족에게서 빼앗은 토지를 평민에게 분배해 민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권을 불법적으로 탈취해 통치하는 사람을 참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은 그의 아들에게 이어지지만 아들은 무능했기 때문에 곧 실각합니다. 참주를 몰아내고 등장한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편 추방제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도자기 파편에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적어 그를 10년간 도시에서 추방하는 참주 방지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아테네 시민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됩니다. 스파르타는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소수의 도리아인이 원주민들을 정복하며 세워진 국가입니다. 지배계층인 시민 아래 반자율민과 노예가 있었는데, 이들의 수는 시민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소수였던 시민들은 출생하고 60세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사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를 압박하는 국가가 있었는데요. 동방의 페르시아는 영토를 키워나갔는데 어느새 소아시아의 국가들을 병합하며 서방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테네는 해상교역으로 발전하며 지중해 이곳저곳 식민도시를 세웠는데, 그 식민도시들도 페르시아의 압박을 당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492년부터 479년까지 이어진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는 세 차례에 걸쳐 그리스를 공격했고,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뭉쳐 육지에서는 마라톤 전투, 바다에서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승리를 얻으며 페르시아를 격퇴했습니다. 전쟁에는 이겼지만 아직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폴리스들은 그들의 연합인 델로스 동맹을 결성했고, 전쟁을 주도한 아테네가 동맹의 맹주가 됐습니다.
아테네는 때마침 귀족파와 대립해 민중의 지지를 받던 페리클레스가 지도자가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 속에서 특수직을 제외한 공직은 모두 추첨으로 임명됐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에 전성기를 열었던 페리클레스였지만 부녀자와 노예에게는 여전히 참정권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적인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에 스파르타는 불만이었습니다. 델로스 동맹의 맹주인 아테네가 자신들의 도시가 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두 국가는 대립했습니다. 어쩌면 서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이 두 국가가 충돌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스파르타 주도의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이어진 이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이 전쟁은 서로의 국력을 소모시켰고 결국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의 원조를 받아 아테네 함대를 격파하며 승리했습니다. 아테네는 전성기를 이끌던 페리클레스가 전쟁 초기 사망했고 그가 없는 아테네의 정치는 선동에 의해 좌우되는 중후 정치로 변질돼 몰락해버립니다. 스파르타는 어렵게 전쟁에서 이겼지만 동맹의 주도권을 테베에 빼앗깁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전쟁은 두 도시국가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체의 힘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마케도니아 왕국은 선진 문화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위치했지만 역대 왕들이 모두 그리스의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그러던 기원전 4세기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군대를 양성해 약화된 그리스를 정복했습니다. 이는 후에 자신의 아들이 더 큰 세계를 향해 정복전쟁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필리포스 2세에 이어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동방원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기원전 334년부터 324년까지 페르시아와 이집트 등을 정복하고 인도까지 공격했습니다. 원정을 마친 그는 동경하는 그리스 문화를 이 동방에 이식해 서로를 융합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리스인과 마케도니아인을 동방으로 이주시켰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공용어는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 제국은 알렉산더 사후 권력 다툼에 의해 분열하게 됩니다. 한편 그리스 폴리스들이 성장하고 있을 시기인 기원전 8세기 장화 모양의 반도에서 한 도시국가가 탄생합니다. 로마라는 이름을 가진 이 국가는 기원전 6세기경 에트루리아인의 지배를 받지만 기원전 509년 에트루리아 왕을 추방하고 귀족공화정을 수립했습니다. 원로원과 그곳에서 선출된 두 명의 집정관이 지배하던 로마는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어느새 상공업이 발달하며 평민들이 부를 축적해 중장보병으로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평민의 경제적인 역할과 군사적인 역할이 증대되자 그들은 참정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무시할 수 없는 요구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며 결국 평민과 귀족이 동등해지게 됩니다. 기원전 275년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지중해 무역을 주도하며 성장한 카르타고와 충돌하게 됩니다. 두 국가 모두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이전까지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칠리아에서 벌어진 도시국가들의 싸움이 번지며 서로 카르타고와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카르타고와 1차로 맞붙은 이 싸움에서 로마는 승리해 시칠리아와 코르시카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히스파니아를 공격하고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기습했습니다. 로마는 한니발을 이기지 못하고 연전 연패합니다. 로마는 다시 반격해 카르타고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로마의 스키피오가 자마 전투에서 맞붙어 스키피오가 승리하며 로마는 전 지중해의 제해권을 획득했고 카르타고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로 카르타고는 도시국가화됩니다. 이후 카르타고와 다시 세 번째로 맞붙는데 이때 카르타고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카르타고와 전쟁에 지중해 패권을 손에 넣은 로마는 지중해 연안을 차례차례 정복해 히스파니아와 갈리아, 소아시아, 그리고 카르타고가 있던 지역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부유하거나 권력을 가진 신흥 지배층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옵티마테스, 원로원파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력자들은 로마의 영역을 넓히며 생겨난 속주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며 노예를 동원한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을 만들어냅니다. 대농장에서 나오는 값싼 농작물은 중소농민층을 몰락시켰고 로마가 확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늘어났습니다. 로마시가 점점 빈민으로 가득 차자 보다 못한 평민파의 그라쿠스 형제는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유력자들의 토지를 몰수해 무산 시민에게 분배하는 법안을 내지만 원로원의 반대로 실패합니다.
평민파와 원로원파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군사령관 출신 유력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령관 출신인 군인 정치가들은 사병화된 그들의 군대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 세 명이 서로 경쟁하며 정치를 주도하는데 이것을 1차 삼두정치라고 합니다. 곧 이들 중 카이사르가 주도권을 잡았고 스스로 종신 독재관에 오릅니다. 하지만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되며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를 중심으로 한 2차 삼두정치가 벌어집니다. 서로를 견제하던 그들은 옥타비아누스가 레피두스를 포섭하고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에게 승리하자 로마의 지배권은 옥타비아누스가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프린캡스를 자처하며 부하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한 명의 권력자가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가 공화정에서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으로 바뀌는 동시에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중 평화의 절정은 96년부터 180년까지 이어진 5현대 시대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되었고 상업이 발달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티푼디움 때문에 몰락해 늘어나는 빈민들에게는 그저 속주의 공납금으로 빵과 서커스를 제공해줄 뿐이었으니까요. 한편 5현제 시대가 되어 로마가 확장을 멈추자 로마로 유입되는 노예의 숫자가 감소했고 귀족들은 농장에서 일시킬 노예를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그들에 의해 몰락한 빈민들을 소작농으로 고용해 일을 시킵니다. 이 소작농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대대로 이 소작농이라는 직업을 바꿀 수 없게 계약됐습니다. 이렇게 부자유 소작인으로 유지시킨 농장을 콜로나투스라고 부릅니다. 5현제 시대가 지나 무능한 황제가 등장하자 로마 변경의 군단들은 속주의 사령관을 황제로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은 군대를 일으켜 로마로 진군했고 황제의 자리는 계속해서 반란과 배신으로 바뀌었습니다. 235년부터 285년까지 찬탈이 반복된 이때를 군인 황제 시대라고 합니다. 군대를 바탕으로 황제가 된 군인 황제들은 그들의 충성심을 위해 군비를 증가시켰고 이는 로마 재정의 궁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악화를 찍어냈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뒤바뀌는 사회 혼란 속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상공업까지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어지러운 로마를 평정한 황제가 있었으니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오리엔트식 전제군주제를 채택하며 로마의 부흥을 시도했습니다. 뒤를 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에 퍼진 크리스트교를 공인했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이전했습니다. 콜로나투스로 인한 평민계급의 몰락과 인플레이션은 상공업에 쇠퇴를 가져왔는데 이 때문에 변경 속주들이 자급자족을 하며 지방 분권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수도가 동쪽으로 이전되며 제국 영토 곳곳에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부터 로마는 동서로 나누어 두 명의 황제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마는 몰락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 그렇게 오래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게르만족 출신 오도아케르에게 폐위되며 멸망했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크리스트교입니다. 이 크리스트교는 로마 때 생겨났는데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통해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고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방이 로마의 지배를 받자 더더욱 커졌습니다. 이때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교가 가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 사상을 배격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바울과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포교해 로마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트교인들은 당시 황제 숭배와 병역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로마 정부에게 크게 박해당합니다. 그들은 지하로 숨어들어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층민부터 상류층까지 계속해서 확산됐고 결국 앞에서 보았듯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삼위일체를 주장한 아타나시우스파가 크리스트교의 인성을 강조한 이단 아리우스파를 누르고 정식 교리가 됩니다. 한편 로마 국경 밖에는 로마를 오래전부터 괴롭히던 게르만족 계통의 여러 부족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4세기에서 6세기에 훈족의 압박을 받으며 점차 로마 제국 영내로 들어왔고 이제 그들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들이
유럽 이곳저곳에 자리를 잡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며 유럽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